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우연히 시작한 가게가 성공을 거둔 덕분에 곧 2호점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휴무일이라 가게 정리를 하며 라디오를 듣다 옛날 생각이 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SNS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필수가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로 가면 티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막둥이 신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밌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걸 직접 눈으로 겪었으니 치가 떨릴만도 하죠. 제가 SNS를 싫어하게 된 사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위로 오빠,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3남매로 비교적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흔히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도 처음부터 가정 환경이 부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앞으로는 집 걱정 없이 살자며 낡은 빌라를 하나 매입하셨는데 빌라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상당한 여유자금이 생기셨어요. 투자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계셨고 그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 하나로 그 빌라를 매입했던 거였죠. 건설 현장에서 현장직으로 근무를 하시며 힘들게 저희를 키워오셨는데 우연한 기회로 저희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온 케이스였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드라마에 나올 법한 거물들처럼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고 신촌에 오피스텔 건물을 지으셔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알고 동시에 여유도 같이 알았던 저는 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살아왔어요. 가진 자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또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기대기 싫다며 저희도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작에 재산도 미리 나눠주셨고 볶아먹던 삶아먹던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큰오빠 내외에게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을 저에게는 10억의 현금을 주셨고 남동생은 결혼 후 독립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을 증여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언젠가는 저만의 음식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호텔에서 한식, 양식 할 것 없이 경력을 틈틈이 쌓았어요.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28살이 되던 해에는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 셰프의 식당에서 보조 셰프로 일을 하게 되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호텔에 방문하셨던 셰프는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셔보고는 함께 일하자며 스카우트 제의를 하신 거였죠. 그렇게 보조 셰프로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을 때 셰프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보다는 3살이 많았고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우연히 식당에 방문한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셰프님에게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죠.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 곱상하게 생긴 외모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소개받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평생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셰프님의 말씀에 남편과 만남을 시작했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식당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매번 집에 데려다 주었고 주말에 쉬는 날이면 식당에 방문해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 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한 남편에게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했습니다. 제가 모진 말을 해도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주는 그 마음 하나만 믿었거든요. 다행히 시부모님도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인사를 가던 날 오늘만은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며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며 처음 보는 저에게 과할 정도로 많은 것을 챙겨주셨죠.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온다길래 긴장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왜 결혼을 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네요.
먼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인상도 좋고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 오면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 저는 긴장되고 굳었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갓 20살이 된 늦둥이 신우였어요. 바로 그 문제의 신우입니다. 남편과도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늦둥이로 태어난 탓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하잖아요. 신우이는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거리낌 없지만 나쁘게 말하면 대책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나이도 어리기에 그저 귀엽기만 했어요. 늦둥이로 자란 탓에 애교도 많고 먼저 언니 하며 다가오기도 하고 부침성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생 같은 마음에 신우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몇 번 가서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그랬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도 거의 데리고 다녔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음식 사진을 찍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진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맛집으로 소문난 파스타 집을 데려갔는데 음식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음식이 다 나와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며 죽어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음식이 차려지고 신우이가 사진을 찍은 뒤 식어 빠진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또 한 번은 성인이 된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의 립스틱을 선물로 사주었는데 생일 때는 오히려 먼저 이 브랜드 가방도 사주세요 하면서 들이밀더라고요. 그래도 생일이니까 하는 마음에 덜컥 사줬죠. 나중에 신우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 위주였다가 점점 명품을 자랑하거나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변질되어 가더군요. 실제로 협찬 문의가 여러 군데서 오기도 했고 신우이는 대학까지 휴학하며 집에 틀어박혀 SNS에 점차 지배당하게 되었죠. 잠자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별도의 스케줄을 짜서 움직이더라고요. 협찬으로도 모자라 무리하게 명품을 산다던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은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한다던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에요. 낮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붐볐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신우이가 한 번은 제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길래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대의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개인 방송도 하면서 4시간은 죽치고 앉아있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잘 타일러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반가운 목소리로 언니 왔어요? 나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요? 라며 안기는 거예요. 무슨 부탁인데요?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줄게요. 말해봐요. 역시 언니 짱! 다름이 아니라 저 컨텐츠 하나 찍는데 컨셉이 명품녀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이번에 회사랑 새로 계약하면서 입지 조건이 더 좋아졌거든요. 조회수 많이 나오면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런데 언니 카드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카드요? 아무리 그래도 카드는 좀 그렇죠. 얼마나 쓸 건데 그래요? 다시 환불할 거예요? 예이! 언니, 자존심이 지 환불은 무슨 환불이에요. 그냥 제 선물 사준다 생각하고 투자해 주시면 안 돼요? 아가씨,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야 당연히 해주겠는데 명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많이 사줬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또래에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보기 안 좋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컨텐츠 하나 찍으면 돈이 얼만데 하나밖에 없는 신유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요?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기가 있어서 아가씨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거죠. 생일 때, 기념일 때 다 챙겨주잖아요. 아가씨 또래는 그 정도도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인데 카드 빌려주고 그러는 거 더 이상 못해요. 안 돼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쪼잔하네요. 들어보니 집도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진짜 딱 그 꼴이네? 신우이는 제대로 토라져 저를 완전히 등지더라고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지만 신우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부모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느라 미처 그 상황을 보지 못하셨고요. 저는 조금 어이없었지만 식사 자리인 만큼 기분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저의 큰 오산이었죠. 밥을 먹고 시어머니가 내주시는 커피와 과일을 먹는데 신우이가 대뜸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시집살이 안 해봐서 시댁 사람들 어려운 거 모르나 봐요. 이참에 엄마가 잘 가르쳐야겠어. 신우이도 시댁 사람인데 어쩜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지 몰라.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너 얘랑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규빈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언니는 사람 어려운지 몰라. 이참에 신우이 노릇 좀 해봐야겠어. 왜? 안 돼? 너 그게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뭘 안다고 신우이 노릇을 한다고 그래? 너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 대뜸 저렇게 말하니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아까 일에 대한 보복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인지 생각하는 것도 어리더군요. 언니, 말해봐요. 아까는 그렇게 따박따박 말 잘하더니 왜? 쫄려요? 예, 너 그게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조용히 안 해? 저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제가 말했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모르게 챙겨준 게 얼만데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생일이면 생일, 기념일이면 기념일. 친구 생일이라 그래서 저번에는 호텔 예약까지 해줬죠. 저번에 휴학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 지금 말해도 돼요? 아가씨 행동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요. 학교까지 휴학하면서 그렇게 SNS에 매달리면 뭐가 나와요? 이참에 다 까불려 볼까요? 봐봐. 언니 눈 저렇게 뜨고 나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이래도 가만히 있을까요, 엄마, 아빠? 가만. 휴학? 규빈이 너 휴학했어? 언제 했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휴학을 해? 어쩐지 가만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했다. 너 무슨 생각으로 휴학한 거야? 그놈의 SNS가 뭔데 그래? 그때서야 신우이가 조금 움찔하더군요. 사실 신우이가 학교 휴학한 건 저와 남편밖에 모릅니다. 근데 웃긴 건 휴학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부모님이 신우이의 대학 등록금 학비 명목으로 꾸준히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신우이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놀러 다녔고요. 아가씨,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사줄 때마다 영수증 간직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뭔지 알죠? 그동안 내가 사준 것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될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주신 등록금 용돈 그거 다 뭐 했어요? 내가 매번 오냐 오냐 하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신우이가 손윗사람? 적어도 나이 어린 아가씨한테 꼬박꼬박 존대해가며 대우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자 노릇을 하겠다니 기가 차네요. 감당할 수 있어요? 언니, 그래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 나도 신우이 되는 사람이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요? 내가 대학을 휴학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거 하나 도와주기 어려워요? 보니까 언니 친정도 잘 사는 것 같던데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왜 그렇게 속이 좁아요? 말 다 했어요? 여기서 내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요? 내가 그동안 해준 걸로 부족하면 아가씨가 일을 해서 직접 사입고 사먹고 해요. 나한테 빌붙지 말고 해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가씨한테 일절 지원 못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달이 드리던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아가씨한테 나가는 돈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신우이가 대학 등록금 용돈을 모두 털어 온갖 명품을 산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주었던 것들은 되팔기까지 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제품을 사드리고 그랬더군요. 물론 휴학을 한 부분은 시부모님은 일절 모르셨던 상태라 더 심각했죠. 저는 그동안 제가 사줬던 모든 것에 대한 영수증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면목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시아버지는 신우의 머리를 밀어버려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죠. 시어머니는 그저 한숨만 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다달이 보내주었던 용돈 주지 말라고 하셨고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고 신우이한테 쓴 몫이라며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신우이는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채 집안에 감금당하다시피 통제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정말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밀어버리셨더라고요. 신우이는 처음에는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탓하기도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니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늦둥이 딸이 애걸복걸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끝내 용서를 하더라고요. 대신 조건을 거셨죠. 신우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알겠다며 대답을 했고요.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는 거다. 단 조건이 있다. 대학 등록금은 해줄 테니 그 이외의 용돈 학비는 네가 직접 벌어서 써라. 오빠나 언니의 도움은 바라지도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스스로 알아서 해. 너도 20살이 넘은 성인이니 너 하나 간수는 잘하겠지? 그리고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학교 기숙사는 어림도 없다. 거리가 멀던 짧던 집에서 통학해라. 알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놈의 SNS니 뭐니 하면서 난리쳤다가는 호적에서 팔 줄 알아. 한바탕 소동이 사그라지고 여느 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모처럼 주말을 맞아 집에서 늦지막히 자고 일어나 TV로 영화를 보며 맥주 한잔을 하고 있었어요. 초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겁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그 꼴은 또 뭐고요? 언니, 제가 지금 일하다 와서 꼴이 말이 아닌데 언니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돼요? 일단 들어와요. 밥은 먹은 거예요? 일하면서 공장에서 밥도 주니까 그걸로 끼니 해결했어요. 제가 이제 일한 지 한 달 됐는데 오늘 월급 받았거든요. 근데 이 돈 언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언니의 진심을 몰라줘서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저 열심히 살아서 예전처럼 언니랑 쇼핑도 가고 잘 지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언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요? 사실 신우이가 저와 시부모님께 호되게 당하고 나서 김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방학이기도 하고 복학하기 전에 돈을 바짝 모아야 한다면서 시작한 일이었죠.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은 아팠지만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상황이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고생해서 벌어온 땀 묻은 돈을 받자니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언니, 저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저는 그저 언니가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해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 1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저 다시는 사치 안 부리고 쓸데없는 고집 안 피울 거예요. 오빠나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아가씨, 내가 원한 건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신우이보다는 내 동생 같은 마음에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앞으로 예전처럼 잘 지내봐요. 우리 치킨 먹고 있었는데 같이 한잔 할래요? 언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신우이는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예전의 밝은 신우이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저는 몇 개월 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만의 사업을 준비했어요. 모든 요리가 자신 있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제 이름을 건 갈비집을 창업했어요. 처음 하는 장사였기에 힘들 법도 했지만 제가 가장 믿고 아끼는 직원들과 함께여서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 직원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신우이와 남동생입니다. 제가 갈비집을 차린다고 하니 남동생과 신우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건 제가, 서빙이나 인력 관리를 하는 건 남동생이, 그리고 신우이는 서빙을 하며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평생 다 갚아도 모자란다며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3명이 줄을 이루어 갈비집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SNS라고 하면 아직도 치가 떨려 그걸 이용해 홍보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따라한다며 남동생과 시누이가 저를 설득한 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창업을 한 지 1년 정도 만에 2호점을 내야 할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죠. 2호점은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이 합세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시누이가 대견하다고 칭찬을 하시고, 제가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혼나기도 하며 눈물을 가끔 흘리지만 혹독하게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월급도 350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일이 고되고 힘드니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또 시누이가 사치 부리면 어떡하냐고요? 절대 그러지 못하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각서를 썼거든요.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시누이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알차게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결혼자금 1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습니다. 앞으로 2호점을 시작으로 3호점, 4호점도 낼 계획이에요. 가족들이 모두 사업을 같이 하는 바람에 힘은 좀 덜 들지만 많이 행복하네요. 내년 가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조금 더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시누이는 벌써부터 고물하며 이것저것 아기 선물을 사놓기 시작했네요. 요즘에 SNS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사람 사는 세상 같지 않다고 느껴진 적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예전에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없어진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혹 주변에 놓고 지나가는 것이 있지 않은지요? 사는 게 힘들더라도 가끔은 쉬어가며 주변을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